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은 김수진 기자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MBC가 실시한 정치 현안 여론조사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우리 국민 4사람 중 3사람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오랫동안 했으니까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좀 대대적인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30년간 유지돼온 현행 헌법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MBC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76.9%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그럼 개헌 시 중점을 둘 대목은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권리와 의무 같은 기본권 조항, 권력 구조, 경제 사회 조항 순인데요. 가장 많은 34%가 기본권을 지적한 건 향후 개헌 논의에서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장애인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소수자들 같은 거에 대해서 배려가 좀 더 약간 눈에 보이는 식으로 많이 나왔으면. 개헌 시기도 물어봤는데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가 46.8%로 어느 때건 상관없다나 지방선거 이후보다 많았고 권력구조에선 4년 중임제가 42.5%로 현행 5년 단임제나 외치와 내치를 대통령과 총리가 분점하는 이원 집정부제보다 지지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일단 주택 문제 같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 임기 중에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다른 쟁점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도 물었습니다. 찬성이 81.1%로 개헌보다 호응도가 더 높았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74.9%로 역시 높았습니다. 또 내년도 중점 국정과제는 경제성장,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복지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매우 잘한다 26.8%, 잘하는 편이다 50.4%, 이렇게 긍정적 평가가 77.2%로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라는 큰 정치 이벤트가 있죠. 주요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3곳에서 여야 후보의 선호도를 조사해봤습니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경우 통합신당의 지지도는 자유한국당을 추월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김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당 지지율에 대한 전국조사 결과 민주당은 48.2%로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을 크게 앞섰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를 가정해서도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1위였지만 통합신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한국당을 밀어낸 2위로 나타나 통합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예측조사.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민주당에선 박원순 현 시장이 35%로 다른 출마 예상자들에 비해 앞서 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에 3선 도전 가능성이 감안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전 총리와 나경원 의원의 선호도가 비슷하지만 무응답, 즉 부동층이 60%를 넘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유력 후보들의 가상 대결은 어떨까요? 현재 기준이란 한계가 있지만 박원순 현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39.5%로 안철수, 황교안 등 야당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유력 후보인 박영선 의원을 상정한 가상 대결에서도 1위였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바뀝니다. 경기지사에선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 민주당 내 후보군에선 60%에 육박했습니다. 가상 대결도 마찬가지로 바른정당의 남경필 현 지사보다 3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비록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현직인 남지사보다 높은 2위로 조사됐다는 게 눈에 띕니다. 한국당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심재철, 최준경 두 사람 모두 낮은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선호도도 민주당이 강세였습니다. 어젯밤 전격적으로 복당을 신청한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후보로 나설 경우 42.6%로 한국당 소속인 서병수 현 시장,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안철수 대표에게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춘 현 해수부 장관이 나설 경우에도 역시 1위로 나타나 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주당 계열 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경기, 부산에서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각각 800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면접 조사했으며 표본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 3.5%씩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재용 국회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 네. 먼저 개헌 문제, 국회에서는 논의가 꽤 됐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 관심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76.9%인데요. 네. 이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아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77.2%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개혁 이슈죠. 공수처 신설이 81.1%, 국정원법 개정안은 74.9%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개혁안들에 대한 찬반 의견과 국정 지지도가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 시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 여기에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의견은 모두 40%대로 개헌 찬성보다는 낮은데요. 이건 내년 상반기 여야 협상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여권의 개혁안이 얼마나 더 가시적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그 동력이 결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6달이나 남기도 했고 아직 여야 후보가 정리된 건 아니지만 지방선거 가상대결 결과를 보니 서울, 경기도 그렇고 부산까지도 여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직은 여야 후보군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만은 네. 현직 단체장이 야당 소속인 경기와 부산에서도 이재명, 오거돈 등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크게 높다는 점, 또 이 후보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서울, 경기, 부산 세 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이 자유한국당을 크게 앞선 1위로 나타난 점이 주목됩니다. 그러나 이건 야권이 아직 어수선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당 정비 작업, 그리고 국민, 바른 두 야당의 통합 작업도 향후 지방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당의 통합,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19%로 네. 통합 찬성파들이 주장한 대로 한국당을 추월해서 단숨에 지지율 2위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온 건데요. 네. 만약 갈등을 딛고 성공한다면 정치권은 현재의 다당 체제에서 민주, 통합신당, 한국당 이렇게 3당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통합신당이 개혁과 보수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경제와 안보 등에서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정체성을 보이느냐, 이게 관건일 것이고요. 그 결과는 각종 개혁 이슈와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각종 돈 심부름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종백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MBC 취재진을 만나서 BBK 특검 수사 당시 다스 관련자들의 요구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서류상으로 이상은 회장 소유이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실제로 누가 가졌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가 다스로 흘러갔고 최종적으로 BBK에 투자된 만큼 매각 대금의 소유자가 다스의 주인이라는 추론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특검은 이 회장 운전기사이던 김종백 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매각 대금 가운데 15억 원을 이상은 회장이 실제 사용했고 따라서 도곡동 땅은 이 회장 소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가 당시 특검에서 이상은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 5년간 매달 현금으로 3천만 원씩 인출해오면 그 돈을 이 회장이 차에 보관하고 꺼내 썼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MBC 취재진을 만난 김 씨는 당시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오거나 혹시 옆에 있다가 질문을 하면 그 현금으로 주로 썼다, 또 카드는 안 썼다, 주로 거의 현금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당시 특검은 이 회장이 현금을 주로 쓰는 습관이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게 김 씨의 말입니다. 뭐 현금을 차 트렁크에 신문에 써서 싣고 다녔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15년을 모셨는데 절대 현금 안 씁니다. 이상은 회장이 안 썼으면 누가 썼겠습니까? 그렇다면 김 씨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운전자 김 씨는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동영 씨가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가 잘 마무리된 뒤 이동영 씨는 다스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특검이 터졌을 때 이거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회장 이상은 회장 거라 그랬잖아요. 회장님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아들은 지금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 의심을 또 불식시켜야 되잖아요. 김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동영 다스 부사장에게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다스 전담 수사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요 물증인 업무 일지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5살 고준희 양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친아버지 고모 씨와 내연녀의 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 고 씨의 내연녀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지만 경찰은 이들의 살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고준희 양이 숨진 뒤 시신을 유기하고 8개월 동안 딸이 살아있는 듯 연극까지 해온 36살 고모 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나타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앞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함께 구속된 고 씨 내연녀의 어머니 61살 김모 씨는 허리를 숙이며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고 씨의 내연녀 35살 이모 씨도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 씨가 경찰 조사에서 준희 양이 숨질 당시 내연녀 이 씨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준희 양의 아버지와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까지 세 사람의 공모 혐의는 드러나고 있지만 이들이 고양을 살해했다는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1차 부검 결과 8개월간 야산에 매장된 뒤여서 고양의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의 시신을 유기한 지 하루 만에 아무 일 없다는 듯 SNS에 조립식 장난감을 자랑하고 이틀 뒤엔 여행까지 떠났지만 경찰은 이들의 살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제천 화재 당시 최초로 출동한 인원은 10여 명뿐이었습니다. 이 중 실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인력은 4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지방 소방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 소방서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의 진천 소방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큰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출동 차량에 오릅니다. 대형 펌프차에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 의무 소방원 이렇게 2명이 탔습니다. 불을 꺼야 하는 진압대원 3명이 더 타야 하지만 없습니다. 중형 펌프차에도 2명이 탔습니다. 진압대원 1명, 나머지 1명은 운전과 장비를 담당합니다. 이 차에도 진압대원 1명이 부족합니다. 출동 차량은 5대, 총 출동 인원은 12명. 이 중에 불을 끌 수 있는 진압대원은 단 1명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진압대원 6명이 부족하고 구급차에 타야 할 응급구조사도 1명 부족합니다. 또 사다리를 전개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보다도 누가 옆에서 봐주면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화재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짊어져야 되니까. 소방서 직할로 편성된 구조대 역시 고질적인 인력 부족의 허덕입니다.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입니다. 따라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 구조대원 3명으로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모든 팀이 출동 가능 인원 법정 기준에 못 미쳐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 정확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팀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휴가자가 생기면 고가 사다리차와 물탱크차 중 한 대는 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전국 각 소방서 직할 안전센터의 현장 활동 인력 기준은 팀당 23명이지만 제천은 1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팀당 평균 22명이, 광역시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를 보면 법에서 정한 현장 활동 인력은 2,463명. 하지만 실제 인원은 1,198명으로 48%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경우 5,176명 기준의 94%에 달하는 4,8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 인력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화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법원은 블랙리스트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새벽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의 첫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참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우리 사회에는 그만큼이나 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억나는 것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초 시민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 이 말이 떠오르는데요. 올해 정가에 회자됐던 말들을 남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한마디와 함께 찾아온 2017년의 봄. 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으로 벚꽃 대선이 열렸습니다. 후보들마다 인상 깊은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부대문 맞습니까? 네! 아니죠. 부대문이죠? 좌우파 할 것 없이 세탁기 엮고 전부 한번 돌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적폐청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관리체 대상 인정하십니까? 말보다 더 매서운 눈빛으로 취재진을 노려보던 전 정권 실세는 포트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죠. 검찰의 3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물어봅시다. 도대체 다섯은 누구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는 여론도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유난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2017년 정치가 새해를 코앞에 두고 아직 연차 휴가를 다 쓰지 못한 직장인들에겐 이 말이 가장 뇌리에 맴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형석입니다. 어제까지 아이들이 멀쩡하게 다니던 초등학교가 갑자기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한 달 전 신입생까지 뽑아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교 50년이 넘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지난달에는 입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순조롭게 신입생 모집이 끝났지만 이 학교는 모집 한 달 뒤 갑자기 학교 문을 닫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내년 2월 말에 폐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죠. 그리고 다들 놀래서 다들 교육청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재단 측은 현재 재학생이 학교 정원의 65%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번 신입생들 역시 정원의 절반 정도만 채워져 교사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학교 이런 거에 저는 지원도 받고 그 가시려고 하는 어떤 그 학교에 어떤 요청도 해서 당장 전학 갈 새 학교를 찾아야 하는 재학생은 200여 명. 멀쩡하게 신입생 모집까지 해놓고 뒤늦게 폐교 결정을 통보받은 신입생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은혜만 바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학생 수가 부족해 사립학교가 폐교를 신청한 것은 서울에서는 이번이 처음.
저출산으로 학생 수 자체가 줄었고 내년부터 1, 2학년들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서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의 인기가 시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지역 사립학교 상당수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교 사례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 보호를 위해 재단 측의 폐교 요구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이 공해상에서 최소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공급했다고 서유럽 고위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비밀리에 북한에 석유 제품을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2017년은 어떠셨는지요? 최유찬 기자가 지하철과 버스가 모두 끊긴 시간에 서울 도심을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를 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올빼미 버스가 차고지를 나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잠자리에 든 시간. 야근을 끝낸 직장인들,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대학생. 안은 어느새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가족을 생각하며 버텨왔던 정윤현. 또 좋은 건 또 대학교 입학한 거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지방에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못 보는데도 확실하게 그냥 부모님 말, 저희 엄마 말 잘 듣고.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내년엔 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영화관 알바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뭐 아르바이트나 학점이나 공부나 또 여러 가지 대외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거 다 열심히 하고 싶죠. 새해부턴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아들, 딸이 되고 싶습니다. 알바비로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못 사줘가지고 아직까지도 월급 받은 걸로 선물을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내 아들이 이 정도 된다 할 수 있는 정도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창문 밖을 스치는 세상이 내년엔 좀 더 나아지기를. 내년에는 야근 좀 줄었으면 좋겠고 건강이 최고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올빼미 버스가 기대하는 무술년 새해가 이제 하루 남짓 남았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에 밀려 사라진 줄 알았던 손편지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불고 있는 손편지 바람을 송양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담길 우체통은 사람들의 마음을 받습니다. 한 주에 100여 통, 봄부터 벌써 3,000통이 넘게 쌓였습니다. 우체통을 만든 이는 대학생입니다. SNS가 극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나? 그리고 이야기 소통 창구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20대 청년은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고 토로합니다. 한 취준생은 새해에는 꼭 신입사원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사람 관계에 지쳤다는 무력함도 털어놓습니다. 답장을 보내는 이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고 쓰며 위안을 주고 받습니다. 2번, 3번 더 고민하면서 쓰게 되기 때문에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손편지를 대신 써주는 이 사회적 기업을 찾는 이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들도 연하장에 손글씨의 정성을 더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손편지 펜팔로 이어주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줬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정성, 그 사람이 들였을 시간, 그런 부분에 더 감동을 하는 게 아닌가. 터치 한 번이면 통화도, 문자도, 얼굴도 볼 수 있는 세상. 빠르고 편리함에 밀려 사라지는 손끝의 온기를 한자 한자 눌러 쓴 손편지가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후보죠.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마지막 실전 점검을 위해 독일로 떠났습니다. 손장훈 기자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윤성빈은 올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5번의 월드컵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내면서 처음으로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습니다.
유상이자 라이벌인 라트비아 두쿠르스와의 대결에서도 앞서면서 올림픽 금메달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월드컵 대회 출전을 위해 오늘 출국한 윤성빈은 이제부터 두쿠르스보다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작도 좋았고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 선수 하나만 계속 보고 가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 윤성빈은 남은 3번의 월드컵 가운데 2대회만 출전한 뒤 바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트랙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타면서 적응력을 높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신 자신이 가장 취약했던 독일 알텐베르크 트랙을 택해 두쿠르스와의 경쟁력을 마지막으로 타진해보기로 했습니다. 알텐베르크에서 진짜 마틴 두쿠르스하고 차이가 없다면 분명히 넘어섰을 거라는 어떤 제 판단을 생각합니다. 윤성빈은 홈이점보다 실력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며 또 한 번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지난 3월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2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7. 오늘은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을 신정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광화문 광장. 9달째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부모들은 오늘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구명보트를 상징하는 주황색 리본을 나눠주며 다시 한번 수색을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철광석 26만 톤을 실은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오가 우루과이 근처 해역에서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다음 날 탈출용 무동력 보트 구명벌에 탔던 필리핀 선원 2명이 지나던 배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8명 등 22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8일 뒤 사고 해역을 수색하던 미 해군 초계기가 다른 구명벌 사진을 찍었다고 우리 외교부가 알려옵니다. 기름띠일 수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가족들에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긴 겁니다. 어느 부모가 그 구명벌 두 척이 발견 안 된 상황에서 죽었다고 어떻게 누가 보겠습니까? 구명벌 한 척 찾기 전에는 저희들은 0.1%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선사 측은 구명벌이 아니라 기름띠라는 자료를 냈고 그 후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졌다며 가족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결국 집중수색도 사고 40일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진에 실제 뭐가 찍혔는지 외교부는 지금까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두 동강나 가라앉았다는 사고 원인의 단서가 될 생존자 증언조차 정부는 9달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루과이 해군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었거든요. 배가 두 조각이 났다고. 스텔라 데이지의 생존 선원들의 증언 속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도입하려던 장비 예산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수색도 17일 만에 소득 없이 끝난 상황. 그러나 가족들은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외롭고 힘들 때 돌봐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비참하더라고.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이틀째 쌓이기만 했던 미세먼지가 눈과 비가 오면서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엔 전국 곳곳으로 확대돼 눈으로 바뀌어 내릴 텐데요. 특히 중부지방에 적지 않은 양이 쌓일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 1에서 5cm, 강원 산재 최고 7cm가 예상되고 남부 지역은 비와 섞여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눈과 비가 오더라도 공기가 워낙 탁하다 보니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남아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황사가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대기질은 찬바람이 불어오는 오후부터나 차츰 회복될 전망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독도에서 가장 빠른 오후 5시 5분경에 볼 수 있겠고 서울 5시 23분, 가거도에선 오후 5시 40분경에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이른 아침이면 그치고 찬바람이 차츰 불어오겠습니다. 동해안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씩 내려가서 광주 7도, 부산 9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새해 첫날은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이튿날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